자, 오늘 또 어떤 주제일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대신 읽어주시겠습니까? 돈만 꿀꺽 트럼프의 식어버린 주제. 네. 어떻게 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이거 어떻게 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자꾸 곤란한 질문을 네. 지난주부터 드리죠. 일단 네. 그런 네.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상 이게 결국 이제 주요 맹점은 국가의 부채를 줄이는 거에 좀 주요 맹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지금 미국 살리기가 너무나도 지금 초점 마케팅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위협적인 발언들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테슬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이제 완성차 업계들 대비해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도 좀 많았을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25% 관세를 부과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테슬라는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일 수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완성차 업계들 대비해서 테슬라는 조금은 유연하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부품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라든지 소모품들을 외국에서 또 수출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 소모품에도 관세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완성차 업계 밸류 대비해서는 그 타격이 크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소소한 타격은 테슬라도 분명히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일단은 우려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유럽에서 지금 판매량이 40%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2월 달에 유럽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원래 전년 동월 대비 한 20% 증가를 했습니다. 20% 증가를 했는데 반대로 테슬라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의 신차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예정을 하고 있는 게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 지금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저가형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 신차에 대한 부분들의 대기 수요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테슬라를 구매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구형보다는 신형을 타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뭐 내가 지금 구형에 대한 부분들 출시가 앞으로 6개월, 7개월 뒤에 신형이 나오는데 굳이 구형을 살 이유가 없다시피 아마 유럽 쪽에서도 그럴 대기 수요가 좀 많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유럽에 대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 특히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올해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 테슬라도 일단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시간 외에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마감하고 트럼프와 관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처음에 이제 GM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약간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시장이 해석하는 건 테슬라 역시도 이런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시선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차주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약진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방어력을 보이는 게 부품 주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품 주단은 조금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나 이런 시선도 있긴 한데 지금 앞서서 언급해 주신 걸로 보면 네. 부품주도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완성차 업계만 관세가 있는 게 아니라요. 부품에도 관세가 붙는다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품주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100억 벌 수 있는 것을 80억, 70억에 못 번다는 거죠. 똑같은 양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판매량은 계속해서 동일한데 오히려 그 파이 자체가 좀 적어지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부품단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 이게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가 되게 머리를 잘 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관세라는 게 분명히 매겨질 거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다만 일단 미국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던 완성차 업계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대차는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자체적인 차량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를 피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대차를 좀 강하게 언급을 또 백악관에서 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의 우려감을 일단은
해소가 됐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도요타나 닛산이라든지 다른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현대 기아보다 좀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동일하게 관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조금은 관세를 덜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다른 완성차 업계들의 좀 타격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계 내에서는 전반적인 타격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뭐냐?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인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밸류는 일단 저는 회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밸류 자체는 일단 회복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이 강경하게 25%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중국도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염두를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 핵심 부품 역시도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중국에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게 되면은 테슬라도 결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또 어떤 식으로 조금은 회피를 하려는 또 그런 정책을 또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혼자서만 어떻게 좀 살아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구도 변화 모션도 또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단기간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내용들의 포인트는 일단 현대차 자체는 그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을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주가가 좋지는 못합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런 하락을 또 매수의 기회로 지금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충분히 저는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공매도가 재개가 돼도 아마 현기차에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하락도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지금 현 시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강경한 대응을 또 현대차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매도 타겟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수급도 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별로 XEV 중심 물량 확대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믹스 개선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가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실적 우려감으로 현기차가 좀 많이 타격을 받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XEV 중심으로 물량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메타 플랜트의 가동까지 일단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적의 타격이 크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의 주가만 실적으로 연간해서 대입해서 봤을 때는 저평가입니다.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들 대비해서는 주가의 매력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 있는 구간들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가를 때려왔던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먹구름으로 좀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현상들을 계속 현상을 시켰던 부분들이고 다만 일단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25%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일단은 해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메이저 수급 측에서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어서 저는 아마 이번 눌림을 잘 공략을 하셔가지고 매수 접근하셔도 아마 바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싸게 주가를 좀 매입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차가 생각보다 또 많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었던 그 투자 소식 때문이었는데 현대차와 같은 기업을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자체는 뭐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해라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대차가 부합해가는 그러한 다양한 안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의 하락을 또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는 시선도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지 본부장님이 좀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이 관세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 쪽으로 해서 관세 리스크도 옮겨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의약품 쪽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쪽도 우리가 리스크 안고 지금 대응해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게
차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시클리커 산업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나마 좀 관세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엔터 쪽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오히려, 네. 엔터 쪽인데 사실 이제 지금 식품이나 이런 쪽도 관세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식품 쪽에서도 매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반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선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뭐 실적을 이렇게 좀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에 현대차처럼 좀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 아니라 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해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조금 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탈바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조금 더 빠르게 수급을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단 출발 신호탄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현대차가 지금 먼저 빠르게 좀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치고 나가게 되면은 기아도 같이 좀 동반적으로 밸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펠리세이드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캐스퍼 EV에 대한 부분들의 출시 확대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주가를 뺄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지금 미중 반도체 갈등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의 파이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마 공매도 타겟은 될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도. 네, 공매도 타겟은 일단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엔 전반적인 중장기 추세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기보다는 일시적인 밸류에 대한 하락이 좀 나타나주고 나서 저는 다시금 또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도적인 섹터가 AI잖아요. AI의 주도적인 섹터의 탈바꿈, 즉 추세를 깨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 관세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고점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다만 이제 고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좀 우려를 할 만한 리스크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